안녕하세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그린케미칼이고요. 그린케미칼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은 계면활성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어서 직접적인 매출액은 전방 산업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린케미칼은 이 계면활성제 말고도 추가적으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인 CCS와 포집과 활용하는 기술인 CCU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린케미칼은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상용화를 완료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가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CCUS 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등에 대한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 중립에 대한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을 현재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US에 대한 관련 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대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법 제정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에너지 정책관이 이 CCUS법 제정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이 CCUS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CCUS 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CCUS 법은 향후 정부로 이송이 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CCUS에 대한 어떤 법안은 공포 1년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도에 맞춰서 현재 정부는 이 탈탄소를 위해서 2030년도까지 420조 원을 투입할 거다라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살피게 된다면은 이 정부가 기업의 탄소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서 2030년도까지 420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중은행은 산업은행과 9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후방 지원에 나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금융위는 기업의 탄소 저감, 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앞으로 7년간 연평균 6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금융기관이 최근 5년간 연 36조 원 가량에 공급하는데 이보다 지원 규모를 67%더 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총 154조 원을 투자해서 신용 보증기관과 수출입은행 강도 각각 100조 원, 87조 원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기후위기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이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소와 탄탈소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과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활발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린케미칼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상용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계면활성제 말고도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을 봤었을 때 22년도 같은 경우는 21년도 대비 약 13.52% 증가를 했지만은 이 다시 상승분을 23년도에는 반납을 함으로써 매출액 부분이 21년도 부분과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24년도 부분에는 이 계면 활성제에 대한 어떤 전방 산업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탄탈소에 대한 기술을 이제 다른 어떤 기업에게 수출한다면은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4년도에는 이 탈산소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하더라도 이 법안이 공포가 되고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약 25년 정도가 될 텐데 이 25년도부터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23년도보다는 더 많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그린케미칼이 이제 계면활성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 계면활성제가 일반적인 세제에서 쓰이는 계면활성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쓰일 수 있는 계면활성제나 보냐면은 이제 LCD나 어떤 TV 패널 부분에서 쓰일 수 있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중간 논리를 쓰일 수 있는 DMC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DMC 같은 경우는 결국에 매출이 전방 산업인 이 LCD 패널 출하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LCD 패널 출하가 1-2분기 때에는 조금 저조할 수가 있지만은 24년도 이제 2-3분기부터는 이 재고에 대한 문제가 소폭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패널이 출하가 될 수 있고, 또 이 패널이 출하가 되면서 이 LCD 부품도 많이 출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린 케미칼에 대한 이제 계면 활성제가 조금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은 점점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더 많은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케미칼의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린 케미칼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이 지속적으로 이제 한 이제 8,000원 부근에서 눌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8,000원 부근을 뚫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장중에는 9,49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이 이후로 이 이후로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눌리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이 이제 상승 거래량보다 죽은 상태에서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얘가 이제 이 눌리더라도 이 7,4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거래량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9,000원 부근과 이 만원 부근은 여전히 강한 매물대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선서는 소폭 다시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눌림이 오는 과정에서 이 7,300원 부근을 이탈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7,000원 부근을 이탈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감수를 하셔야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에는 이 매출액 부분이 아쉬우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24년도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어서 이 그린 케미칼의 매출이 상승하고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린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